네,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무대에서 많이 불렀던, 또 많이 연습해봤던 그런 곡이었는데요. 이 곡이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서 사실 이 곡 안의 가사가 좀 무대 안에 있었던 저의 마음과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름을 또 보내보냈어, 또 겨울을 또 지나보냈어. 정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난 여전히 외로움을 느껴. 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정말 그냥 이제는 전역하고 싶다. 집에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을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또 이 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곡을 살짝 저한테는 약간 높은 느낌이 있어서 원래는 마이너스 원 키를 해가지고 조금 나 이렇게 좀 로우 톤으로 해가지고 레미로 약간 이런 식으로 불러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딱 이제 합주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배경지식 말씀을 드리고 합주를 딱 했는데 우리 재영 감독님께서 개호동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 씨 지금 홈이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 집에 보내달라는 의미가 약간은 일병 초에 좀 아직 힘들고 좀 잠시나마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좀 집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약간 조금은 좀 다운된 느낌의 홈으로 약간은 들린다. 그래서 키를 좀 높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좀 높지만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이제야 좀 병장 말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직 후련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보내주세요. 저 가도 되죠?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또 그런 원키로 됐던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곳곳에 남성분들이 조금씩 보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저의 말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병 이제 하도 일이 많을 때는 그 집에 가는 게 잠깐 어떻게든 그 숨통을 좀 트이려고 가는 느낌인데 이제 명제가 말이 되면 좀 마음 좀 가벼워져요. 이제 같이 있는 후임들이 좀 그냥 웃기고 이제 얘들아 제가 5월 19일 저녁에 했잖아요. 5월 19일 이후가 올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 다른 애들이 놀릴 때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2025년 저는 2025년에 전역을 했잖아요. 근데 무대에는 이제 2026년에 전역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2026년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저는 아니다. 네. 어쨌든 좀 가벼워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을 만나러 가고 싶다는 마음에 가벼운 느낌의 홈 들려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레이드 되어 여러분을 흠뻑 적셔줄 코너들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앉아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의자 왔죠? 자, 앉아보겠습니다. 자, 좀 행사 톤으로 가볼까요, 이제? 자, 준비한 첫 번째 코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우리 사진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느꼈던 추억들의 사진들 그리고 제가 시기별로 느껴갔던 감정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 띄워질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저의 감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사진 띄워주세요. 네, 입영 날짜 확정 안내만. 자, 이 문자를 딱 보고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진짜 내가 이제 가는 도장을 지켰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바꿔 할 수 없다. 이제 돌릴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지만 어전 제가 29살에 이 문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인이 되고는 이 9년간의 시간 동안 사실 내가 언제쯤 또 군대를 가게 될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었던 그런 9년간의 저를 갉아먹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후련함이 있었죠. 이제 드디어 이런 걱정 없이 갔다 오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련함도 있었고 또 이제 가기 전까지 우리 숙별님들과
포레스텔라가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또 최대한 같이 쌓을 수 있는 추억들을 만들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에 책임감과 압박감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자, 이때가 참 여러분과 가장 뭔가 좀 찐한 추억을 나눴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포레스텔라 88 잔디마당 페스티벌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참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뒤에 있었던 모든 스태프분들께서 우림씨 잘 다녀오세요. 우림씨 고생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림씨 가서 좀 쉬다 와요. 여기보다 거기가 나을 거예요. 이런 말도 하고 이제 우리 멤버들도 그래 우리가 가서 좀 쉬어라 이런 말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워낙 열심히 달렸다 보니까 그리고 네, 그런 말 듣다 보니 그래 한편으로는 그래 포레스텔라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여기보다 힘들까? 근데 그게 엄청 걱정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런 날씨가 왔다 갔다 했지만 딱 저희 페스티벌을 했던 그 순간만큼은 날씨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무대에서 맥주도 탁 깨가지고 먹고 그 추억 하나로 힘을 느껴서 또 내가 채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또 여기 보면 또 제가 큰 절을 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멤버들 전체로서 한번 저를 올린 적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뭔가 막 그때는 사실 저를 하고 충성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와서 그때 충성한 거 보니까 각이 엉망이더라고요. 딱 이게 촥 됐는데 그때는 약간 그래서 군대 가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리 보이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사진도 찍어주세요. 네, 고림의 솔로 콘서트 블랙. 자, 블랙 저의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올렸던 솔로 콘서트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남달랐고 또 엄청 잘하고 싶었던 욕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느낌들을 느꼈던 거였는데 우리 멤버들이 사전에 또 이미 솔로 콘서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 그 솔로 콘서트만의 고충을 항상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떤 느낌일 수 있겠다 지레 짐작을 했지만 제가 느껴보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 솔로 콘서트의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끌고 가는 이런 뭔가 부담감, 뭔가 책임감 이런 게 엄청난 또 어려움이 있구나 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도 저는 제가 말을 좀 많이 더듬고 그때 당시 지금보다도 말을 더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끝나고 나서 멤버들이 야 너 말 잘하더라 재밌던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끝나고 이제 많은 저의 지인들과 모든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께서 야 우리가 너 노래 잘하더라 너 진짜 노래 잘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좀 기쁘고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 제가 학생 시절부터 제가 가진 이 보이스가 어쨌든 좀 튀고 저의 뭔가 노래적인 뭔가 노래를 잘하는 그런 테크닉적인 것보다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들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떤 무대 끝나고 나서도 야 너 진짜 소리 좋다 야 너 진짜 이 정도면 야 너 되게 잘 되겠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갈증이 있었어요.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물론 목소리 좋다도 엄청난 칭찬이지만 난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제가 내가 노래를 잘하진 않나? 그런 생각도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것 같은데 뭔가 그때 야 너 노래 잘하더라 하는 그 순간 들은 순간에 또 딱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 학창 시절의 생각이 문득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이런 말을 듣는 날이 왔구나.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더 발전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그냥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좀 엉켰는데 제가 부대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제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부대에 갔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잘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우린 뭐 선배님, 우린 병장님, 우린 진짜 노래 잘하십니다. 이런 게 이제는 그냥 노래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더 책임감 있게 준비를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대 안에서의 뭔가 저의 해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우림이라는 사람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 기대치에 맞춰야 되는 사람이다. 혹은 그 기대치 이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더 제가 저에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저의 진두지휘도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뭐 잘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걸 넘어서서 잘해야 되는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아티스트로서 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게 당연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로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며 저도 스스로 자신감을 또 얻게 됐던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 콘서트를 끝으로 이제 정말 이제 입대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잠깐 감상하시죠. 이제 이 음악을 들 때마다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 BGM을 싹 깔아듣는 느낌이 들어서 중간중간 저의 표정이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머리를 짧게 밀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의아한 게 뭐 훈련소 들어가는 머리치고는 좀 너무 긴 거 아닌가? 요즘 군인들 머리가 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부대에 들어가면 어차피 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밀리니까 들어갈 때는 너무 추하지 않게 조금 길어서 들어가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제 선생님 조금 길게 자를까요? 제가 많이 보내봤는데 길게 그냥 가서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좀 길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정도 길이었는데 또 여러분 오늘 팬미팅이니까 제가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보신 분들은 경험을 했지만 처음 보신 분들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자, 제가 준비한 깜깜머리 선물입니다. 자, 보이세요? 이야, 아주 예쁘게 잔디가 깎아져 있죠? 네, 자 이제 넘겨주시기, 좀 정상적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 정말 수료하시는 잘못 누르신 거죠? 네, 이대로 유지해주세요. 감독님 아직 초반이에요. 살살 하세요. 유지돼 있죠? 네. 자, 제가 수료식을 할 때 이제 많은 병사들이 이제 머리를 더 깔끔하게 밀어라. 이제 수료식을 딱 멋있게 해야 되니까 또 부모님도 오시고 그 앞에서 해야 되니까 다 이제 머리를 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모여서 그분들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데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다 지휘를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때 당시에 한 3일 전에, 이틀 전에 몸살이 났어요. 이제 뭔가 훈련이 끝나고 긴장이 풀리면서 몸살이 나서 목도 막 안 나오고 됐는데 이제 저를 보통 이 훈련소 입소할 때 대표선을 하는 사람이 수료할 때도 이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저를 시키신 거죠. 근데 또 그때 당시 또 무슨 또 열의가 불타올랐는지 하겠습니다. 몸이 아파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잘 나오지 않는 목을 하면서도
전방에 있는 부모님을 향하여 초원 차렷 그래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소를 끝으로 이제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때 사진들 보여주세요. 자, 2024년, 2025년 행사 사진과 수행한 행사 리스트.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떤 글자가 있는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총 57개 정도의 행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더 많이 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랬고, 자, 여기 있는 이제 왼쪽 사진들을 보면 제가 근무지원단 군사대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올렸던 3.1절 기념식 행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또 열심히 또 첫 행사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왼쪽 끝에서 두 번째가 지금 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뭔가 사진을 찍기 싫었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시 되짚어 봤을 때, 이제야 첫 행사를 치렀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행사들이 나를 이렇게 써먹게 될까, 내가 얼마나 쓰이게 될까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걱정과 함께 좀 저런 표정을 지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참 행사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에 남는 또 행사가 하나 있었죠.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자, 불의 명곡 국군의 날 특집. 자, 이때 당시가 사실 군인들에게 9월에서 10월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국군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전군에 있는 이 군악대대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무한 대기와 함께 딱 본인이 해야 될 때 가서 딱 하고 또 대기하고, 거의 하루 종일을 쓰고 또 밤같이 들어와서 또 잤다가 다시 새벽에 일어나고, 이런 일의 연속으로 한 2주 정도를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불의 명곡 딱 들어왔을 때 오히려 좀 기뻤어요. 잠깐 사회의 냄새를 맡고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런 것도 있었고, 잠깐은 또 KBS 또 우리 제작진 분들의 또 얼굴을 보면서 후림씨 잘 지냈어요 하는데 너무 반갑고, 그냥 여기 불러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KBS 제작진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또 우리 현석, 병효, 지훈씨까지 이렇게 함께했던 또 군벤져스를 결성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르게 됩니다. 추가로 오늘 지금 이 왼쪽에 아래 보시면 저희 대장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팡파르대 대장님이 보이시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대장님을 팬미팅에 초대했습니다. 지금 어디가 계실지 아시나요? 네, 저희 뒤에 보이시는 것 같네요. 네. 우리 대장님과의 추억도 제가 오늘 중간중간 좀 자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행사를 많이 와셨던 분들은 대장님과 인사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대장님! 이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항상 저희를 위해서 헌신해주시고 챙겨주시고 더 부담 가지지 않도록 엄청 중간에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치렀고, 자, 이 다음 사진들은 저의 마음을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을 들게 만들었던, 아주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프레스텔라 콘서트 The Show FNL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짰을까요? 참 대단하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멤버들이. 저는 뭐 이제 그 카톡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늘 핸드폰을 반납을 하고 저녁에만 핸드폰을 받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핸드폰을 카톡을 열어보면 몇백 개의 카톡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거를 다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간중간 무슨 이상한 색깔의 뭐 시안들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뭐
멤버들이 이렇게 뭔가 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진짜 형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전날 제가 이 공연에 가기 전날 진짜 뭔가를 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도대체 어떤 걸 하게 될까? 딱 공연 딱 날 가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해야겠다. 딱 멤버들을 딱 보는 순간 다리 힘이 풀더라고. 형 미안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딱 형들 마주했을 때 형들도 저를 오랜만에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갑다 이게 아니라 경멸 눈빛으로 순간적으로 반갑겠죠. 반갑지만 순간적으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서 왔어 이렇게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멤버들이 뭔가 지칠 일이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지쳐 보이더라고요. 분장 받다가 이미 지친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너무 재밌게 또 잘 해주고 그 F&A라는 컨텐츠도 너무 재밌게 잘 해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두훈이 형이 했던 이것도 너무 재밌었고 민규 형 그냥 충격 그 자체였고 형호 형도 너무 잘하고 네. 멤버들이 점점 연기가 너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 또 저를 이렇게 시키기에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덜 만나자 해서 이렇게 하지마 이건 저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 멤버들이 야 해야지 이러면 이제 애들 생기는 줄 알았고 또 한 번의 프레스텔라 콘서트가 있었죠. 난 다시 보여주세요. 네, 더 일루셔니스트 둘째 날 공연입니다. 자, 정말 우리 멤버들 멘트를 좀 따라해서 준비한 만큼 둘째 날만큼 더 좋은 목소리로 마지막까지 파이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멤버들 하나, 둘, 셋, 프레스텔라 파이팅! 자, 프레스텔라 콘서트 더 일루셔니스트였습니다. 이렇게 멤버로서 우리 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내가 군인이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에 그래도 진짜 값진 경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충 체육관에서 딱 보는데 딱 보면서 프레스텔라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합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더 불러야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또 데이터를 또 쌓게 됐던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또 중간중간 멤버들이 제 멘트를 할 때마다 피식피식 웃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곧 또 함께할 프레스텔라의 완전체 콘서트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콘서트의 마지막 행사. 자,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작은 음악회를 또 우리 대장님과 함께 마지막을 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 이제 팡파르드 대장님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요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대장님 저희는 진짜 대장님이랑 대장님 지휘로 한번 꼭 행사를 하고 마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장님께서 잘 계획을 해주셔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브라스 밴드와 함께 또 스마일이라는 것도 부르고 아주 또 그냥 재밌는 경험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이 마지막 행사 참 이때도 많은 우리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또 느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나 우리 팬들은 우리 프레스텔라 멤버들을 보기 위해 이렇게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나가서도 이분들께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 동안 1년 6개월 동안 저의 행사를 보러 와주신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 행사들을 마지막으로 마침내 이 시간이 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23년 11월 20일부터 25년 5월 19일 마침내 저녁. 여러분 제 기분 모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간이 저를 기다려주신 만큼 더 안 갔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냥 이날 전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그 중간중간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간들은 너무 힘들고 잘 안 간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금방 흘렀다. 이제 정말 알아서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전날 우리 후임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장님 앞에서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전날은 형 그래요. 예, 병장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전날은 이제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님 하는데 이제 그날 이제 다 생활관 안에서 이렇게 불을 끄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저녁자의 밤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동안 뭐 나한테 섭섭했던 것들 혹은 나한테 고마웠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 진짜 욕을 해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왜 그랬어요?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간인 건데 다행히 형 진짜 왜 그랬어요? 라는 소리 안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우리 후임들이 사회관에서 정말 모범적인 모습 보여줘서 감사했고 사회관의 기둥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일생활관이거든요. 일생활관의 방패가 되어줘서 고맙다. 이제 형님 나가면 진짜 우리 끝난다. 우리 다 잡아먹힌다. 저의 그런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고 좀 든든했던 걸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고마웠고 처음에는 그냥 마냥 저를 처음 봤을 때 마냥 연예인 고우림으로서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 노래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고우림에 대한 팬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다고 했는데 같이 생활을 하고 나서 되게 그런 말 해줬습니다. 이제는 뭔가 가수 고우림의 팬보다 진짜 사람 고우림의 팬이 됐다.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 우리 후임들도 오늘 이 팬미팅 와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 나 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 무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대장님 저기 친구들 아무 점 전해주십시오. 어제 제가 너무 짓궂은 장난을 쳐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오늘 후임들 왔나요? 부대에 있지.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후임들이 봤으면 진짜 이형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전날에 모든 거기에 있었던 부대원들과 인사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안에 지훈 씨가 있어요. 우리 리베란테 지훈 씨가 있는데 안에서 사실 동갑 내게 친구다 보니까 많이 친해졌어요.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누고 하는데 지훈 씨가 저가 갈 때가 되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동갑 친구 이제 없으면 그나마 이제 사실 또래가 있다는 게 엄청난 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7, 8살, 막 많으면 10살 차이가 나는 동생들이랑만 있으면 왠지 모르게 외롭고 그런 게 있었는데 서로 또 많이 의지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서 마지막 가는 길에 약간 또 눈물도 흘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과 함께 또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 더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진짜 준비가 됐나? 더 잘해야 될 텐데 라는 압박감, 두려움, 걱정과 함께 저녁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무슨 군인이 무슨 앵무새냐? 앵무새는 갑자기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에 되게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이름이 이제 둥이입니다. 성은 주고요. 이제 둥이가 이제 우리 부대에 마술병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마술병 친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던 이제 앵무새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항상 이제 저희 이제 사이버 지식방에 그 마술병 방에 이 친구를 이제 철장에 이렇게 가둬놨는데 항상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제가 동물도 너무 좋아하니까 가서 늘 인사를 했어요. 둥이야 잘 있었어? 이러면 이 친구가 또 발이 약간 세 개 같은 4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철창을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알아본 것처럼 이렇게 막 해주거든요. 그러면 둥이야 그래서 막 코도 만져주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들고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예뻐하니까 우리 마술병 친구가 제 저녁식에는 이 친구 데리고 나와야겠다. 그래서 딱 이 개들은 목줄을 하지만 이 맹모스들은 발에다가 줄을 해요. 그렇게 해서 딱 날아가지 않게 딱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안겨줘서
나 앞두이랑 사진 안 찍으면 안 되냐 해서 딱 데리고 와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직 말은 못해가지고 한 1년이 지나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렇게 얼마 안 된 그런 애기, 유년기 앵무새였어가지고 말을 못 배운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사진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어제랑 좀 겹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처음 본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또 오늘 와주신 분들이 또 소외감 안 느끼시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또 이어갈 또 무대는 또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이어갈까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곡은 제가 군대에서도 많이 부르고 또 이분의 곡을 또 많이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원곡 이소라, 작곡 김동률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